창범의 기술 창업 실무 창업 성장 실무 패스해 소포요센터 일 잘 얻어요 기술 창업 기초 창업 성장.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00문 문제집에 있는 계산 문제만 모아서 참고의 계산 문제 풀이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이 계산 문제 풀이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뭐 계산 문제, 나는 재무 비전공자다. 뭐 심지어는 뭐 이거 수학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난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시험이 특별하게 다른 자격 시험에 비해서 계산 문제를 뭐 어렵게 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기출 문제를 좀 보면 좀 단골처럼 나오는 문항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조금 연습을 좀 하시면 어느 정도 그 적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뭐 계산 문제가 세 개가 나오든 일곱 개가 나오든 뭐 그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한 세 가지 유형, 네 가지 유형 정도는 좀 여러 번 그 연습을 좀 하시면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런 계산 문제 풀이 강의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그 계산 문제, 풀이 문제 보면은 이제 26차 때도 이제 기말 자산을 뭐 계산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계산이라는 거에 너무 방점을 두시는데 계산이라고 너무 저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좀 두껍네. 예. 계산이라고 여기 너무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리셔서 부채,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자산 요 구조를 그리시면 요 기말 자본을 구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 거라는 것만 추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풀어주시면 이것도 되는 문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기초자산 이익, 비용, 부채기모 뭐 이런 것들 주고 하라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무슨 뭐 매출원가를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오면은 굉장히 또 무슨 이것도 계산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것 사실은, 우리 손익계산서만 우리 잘 개념을 잡고 계시면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매출 이익이 되죠. 다시 매출 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주면 그게 영업이익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손익을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그다음 뭐가 돼요? 그러면 세전이익이 되잖아요. 세전이익. 세전이익에서 이제 뭘 빼주면 돼요? 세금. 세금 빼주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흐름만 기억하시면 요 흐름 속에서 자, 요 매출원가를 구해라. 매출원가를 구해라 그래서 분명히 매출액이나 매출이익 재료가 줬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영업이익을 구해라 그랬으면은 매출이익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 아니면은 이 매출이익이 안 나왔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이거 다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계산 문제 풀이가 300문의 계산 문제 자체도 지금 이렇게 그 어떤 일정한 유형의 문제들을 좀 세 개, 네 개, 뭐 많은 경우는 한 다섯 개까지도 모아놨기 때문에 일종의 패턴 드릴이 되는 거예요. 패턴 드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 드릴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재무제표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재무제표 활용 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무슨 비율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ROE, ROA를 계산하라.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지금 표준 교재가 이 ROA, ROE 공식이 나오지가 않아요. 공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 재무제표 주고 재무제표에서 이 ROE나 ROE 계산한 그 결과값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교재만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ROA, ROE를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각을 안 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학 시험에서 ROA, ROE 계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어느 출제위원이 들어가시더라도 이거 문제 내야지 하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음. 우선 ROA, ROA라고도 하고 이건 뭐 다른 말로 ROI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R분의 A, 그죠?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은 R은 순이익,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겠죠? 그다음에 A는 에셋이니까 뭐 자산이에요. 자산. 근데 요거를 요렇게 수식을 주고 요렇게 뭐 자산을 주고 순이익을 주고 이걸 구해라 그러면 아주 좀 착한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를 안 내줘요. 어떻게 문제를 내주냐면 요게 간단한 산수에 의해서 식이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순이익 나누기 동글뱅이 따라와 버렸네요. 곱하기 여기 자산. 네. 이러면은 어때요? 내용이 같죠?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게 들어가면은 요거 소구가 되니까 결국은 자산분의 순이익이 되죠. 그런데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은 여기다 매출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매출액을 집어. 그러면은 나중에 요거 소거될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요 위아래 소거될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또 새로운 비율이라는 거예요. 요게 새로운 비율이라는 거예요. 요 새로운 비율이 뭐예요? 매출액분의 순이익 이거 뭐예요? 매출액 순이익률. 그죠? 매출액 뭐 순이익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또? 자꾸 얘가 움직이네요. 곱하기 얘는 뭐예요? 얘는 총자산 회전율이잖아요.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ROE 계산하는 문제를 이렇게 순이익하고 자산을 주면은 문제가 쉽게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매출액 순이익률하고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식이 전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섞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이거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엔 또 뭡니까? ROE. ROE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R을 2로 나눈 거야. 2라는 건 에쿼티. 이거는 자본이에요, 자본. 이거는 순이익이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순이익 주고 자본 주고 구하라 그러면 쉬운 문제. 이렇게 안 준다고.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문제를 푸냐면 이걸 이렇게 해버린다. 이렇게. 순이익분의 여기다가 자본. 이렇게 줘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네모 주고, 네모 주고. 여기다가 동글뱅이 주고 동글뱅이 주고 이러면 이것도 다 이렇게 소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결국 ROE가 되는데 여기다 뭘 주냐면은 여기다가 뭘 주냐면 이렇게 줘버려요. 여기다가 매출액을 줘요. 여기다가도 매출액을 주면 여기 소구가 되겠죠. 여기다가 총자산을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총자산을 줘요. 그러면 이거 아까 좀 전에 봤던 거죠. 좀 전에 봤죠, 이거. 좀 전에 봤던 거 뭐 이만큼. 이만큼은 요건 ROA가 되잖아요. 이건 ROA. 그죠? 그래서 요거는 ROA가 되고 곱하기.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자본분의 총자산이죠. 근데 자산은 뭐? 총자산은 또 뭐예요? 총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자본분의 자본 더하기 부채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1이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부채 비율이란 말이에요. 저 그 자본분의 부채가. 그래서 이건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ROA 곱하기
1 플러스 부채 비율. 근데 이 ROA는 아까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그죠? 이건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곱하기 1 플러스 부채 비율.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반복을 해서 한두 문제 풀어보시면 이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 보여드린 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런 ROA나 이런 계산 문제도 푸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쉽게 나오는 문제는 그 이런 ROA나 이거보다는 좀 저기 다른 비율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금 공부하시면 풀기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유동 비율, 유동성 비율, 당자 비율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거 이거 이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이따가 재무상태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어, 여기를 자산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부채 자본이라고 우리가 해놓게 되면 그러면 요 부채 중에서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와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1년이 지나서 갚아야 되는 비유동 부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산을 다시 또 둘로 나눠주게 되면 유동 자산하고 비유동 자산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그리고 유동 자산도 미리 나눠 놓을게요. 이 유동 자산도 이것도 이제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자, 요 유동 부채하고 유동 자산하고 요거 두 개를 끌어다가 만드는 게 이게 어, 유동 비율이에요. 유동 비율. 이건 뭐예요? 유부분의 유자 이렇게. 그다음에 요 유동 부채하고 요 유동 자산 중에서 이 당좌 자산 요거 두 개를 끌어다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당좌 비율이에요. 당좌 비율. 그거는 뭐예요? 유동 부채분의 당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무상태표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어디 있는 위치만 끌어다 놓을 수 있으면 이거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경영학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이거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 나오면 완전히 껌이에요, 껌.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시험은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유독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문제예요. 약간 이게 난이도가 좀 다르긴 해요. 25차 때인가는 뭐 목표 이익이 매출액의 10%일 때 목표 이익을 주고 이제 목표 이익에 도달하기는 그 목표 이익 매출액을 구하라는 게 나와서 사실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목표 이익이 0인 목표 이익이 0일 때가 그 손익분기점이에요. 왜냐하면 적자도 흑자도 아닌 보상태니까. 그러니까 목표 이익이 얼마라고 하면은 그 손익분기점을 목표 이익만큼 위로 당겨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물론 요 앞에서 요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 갖고 푸는 이런 단순한 문제들도 나오면 무조건 푸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벌써 하나, 둘, 세 개 풀 수 있잖아요. 물론 ROA 이건 제낀다고 치고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이런 거. 매출액이 뭐 10% 올라갈 때 영업이익은 얼마냐? 어려워요. 어려워요. 레버리지 계산 문제는 원래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교재에는 그걸 어렵게 해설을 해놔서 저도 재무전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DOL이라는 그런 그 공식을 쓰면, 이거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DOL로 푸는 거 제가 요거 DOL로 푸는 거 요거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DOL로 풀면 매출액이 올랐을 때 영업이익 얼마 올라가? 껌이에요, 껌. 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법인세 계산하는 문제. 이건 진짜 선물이에요. 만약에 법인세 계산하는 문제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출제위원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 어려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니까. 특히 이제 우리 이권 저 기술 창업 실무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게 저 운영 관리라 그래가지고 저 3장을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3장 중에서도 저 세금 부분은 무조건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과표하고 세율 주고 저기 누진공제세 주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는 단순하게 넣으면 되고 조금 숫자가 커지면 뭐 계산기 쓰고 암산하면 돼요. 네, 이것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서 네 개 풀 수 있잖아요. 네 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게 조금 애매해요. 요게 애매한 게, 그거 한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수년제 가치법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 그 다른 시험에서는 보통 경제성 분석의 어떤 결과를 주고 경제성 분석의 그 지표를 해석하는 것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는 회계사 시험이나 빼고는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나올 건가 싶기는 해요. 나올 건가 싶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걸 뭐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우선 어, 우리 아까 여기서 뭐였죠? 뭐 예를 들면은 저 재무상태표 문제, 그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기 안정성 비율 관련되는 문제, 유동 비율, 당자 비율, 그다음에 손익분기점, 그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 풀 수 있잖아요. 조금만 하시면 풀 수 있어요. 조금만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 지울까요? 네, it is also 뭐도 지워주고 그렇게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요 계산 문제 풀이를 좀 쭉 한번 따라 들어보세요. 따라 들어보시면 이거 풀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 풀이에 앞서서 제가 본격적인 계산 문제 풀이에 앞서서 이제 공식을 한번 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요 앞부분에 제가 몇 페이지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 그 계산 문제 풀이와 관련돼서 나오는 공식 아니면 무슨 뭐 기본 개념만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드리는 권고안은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페이지 정도 되죠. 요거 그냥 한 서너 번 보고 써보세요. 그냥 손으로 써보세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뭐 이런 식으로 좀 손으로 써보시는 거예요. 손으로 써보시면 이게 익어요. 이게 익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계산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계산 문제 연습을 좀 제가 충분히 시켜드리겠습니다만 계산 문제 연습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좀 제가 드린 거와 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 정도 기본 내공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음, 우선요. 우선 요 부분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요? 네. 자, 우선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우리가 실무에서 보는 거는 보고식이지만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계정식으로 이렇게 T자 계정을 그립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재무상태표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내 돈, 내 돈이죠, 내 돈, 내 돈하고 남의 돈 이제 이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이 들어온 걸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고 남의 돈이 들어온 걸 이걸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네. 내 돈이 들어온 걸 자본이라고 하고 남의 돈이 들어온 걸 부채라고 해요. 그럼 요게 돈 이게 결국은 돈의 유입의 돈 돈의 유입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서 뭔가 돈이 바뀌어 있죠. 돈이 바뀌어 있는 거 바뀐 거 바뀐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자산이에요. 자산. 그런데 재무상태표에서 요거 자산이라는 거를 이 재무상태표에 요 자산이라는 말을 할 때 요걸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 요거를 그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타인 자본. 그다음에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도 해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산은 다른 말로 또 총자산이라
총자산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총자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합치면은 총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거를 총자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본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순자산. 그래서 자본이 순자산이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자산은 총자산이 되는 요런 거. 그래서 요렇게 일단 같은 용어를 좀 달리 표현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시면은 나중에 계산 문제가 될 거예요. 지문을 보실 때 이해가 좀 훨씬 빠르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요런 게 또 있어요. 조금만 지워볼까요? 이쪽을 옷은 지워보고요. 이쪽도 지워보고요.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산을 자산을 둘로 찢어요. 자산을 어떻게 찍냐면은 1년 안에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유동 자산하고 1년 안에 유동 자산화가 안 되는 비유동 자산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이렇게. 또 부채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하고 1년이 지나서 갚아야 되는 비유동 부채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 유동부채는 다시 또 둘로 나눠줘요. 즉시, 퀵 에셋이라 그래서 퀵이라는 건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현금화가 되는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건 아닌 뭐 1년 안에 1년 안에 현금화는 되지만 당좌 자산이 아닌 것들을 재고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예를 들면은 요거로 할까요? 요 유동 부채하고 뭐 유동 자산을 알려줘가지고 뭐 유동 비율을 구해라라든가 아니면 유동 요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또 당좌 비율을 알려주게 되면은 또 요거랑 하게 되면 유동 부채랑 당좌 자산을 하게 되면 당좌 비율이 되는데 요것도 요것도 둘 중에 세 개 중에 유동부채, 당좌 비율, 당좌 비율, 당좌 자산 셋 중에 두 가지 알면 하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엮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들은 요거 두 가지를 알려준 다음에 요걸 구하라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액에서부터 내려와서 매출액 내려와서 이 단기 순이익까지 그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단기 순이익까지 가는 요 절차를 쭉 반복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포괄손익계산서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이 깡통 쌓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개념에서 기본적인 걸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예요. 매출액이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팔아서 내가 예를 들면 1,000원을 벌었다. 내가 1,000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1,000원을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1,000원 속에는 원가가 뭐가 있을 거예요. 뭐 300원이든 얼마든 있을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있겠죠. 그걸 매출이익이라고 이렇게 1,000원, 300원, 700원 이런 식의 어떤 그 원가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요런 거예요. 매출액은 매출원가 더하기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매출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어 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총익이 되는 또 그런 프로세스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알려주고 하나를 풀라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당연히 예를 들면 매출액분의 매출 원가하고 매출액분의 총이익은 어차피 그 두 개를 합치면 매출액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그거는 값 자체가 이게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이 될 거.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는 안 나오고 이전 교재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매출 원가를 푸는 공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매출 원가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1월 달에 뭐 재고가 예를 들면은 1,000원이 있었다. 재고가 1,000원 있었어요. 재고가 1,000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1년 중에 우리가 1년 중에 우리가 1년 중에 우리가 1년 중에 300원어치 단기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기말에 보니까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800원 남았다.
800원 남았다? 800원어치가 남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1,000원이 있었는데 300원만큼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기말에 보니까 800원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판매할 때 어떤 매출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우리가 그 매입가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원가 개념이니까. 그럼 매출 원가 얼마가 돼요? 1,400 빼기 500원 요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500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해 매출액이 얼마였다라고 하면 그 금액 딱 떨어지는 거죠. 요런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뭐 요거까지 나오려나 싶긴 한데 제가 일단 공식은 좀 제공을 해드리니까 요 정도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재무제표 그 활용한 공식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려운 게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네, 이렇게 재무제표를 주고 나서 이렇게 식을 계산한 것만 보여주고 구체적인 공식 같은 부분들이 잘 안 나와요. 공식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어. 그리고 여기다 결과 계산만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걸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표준교재에서 관련된 문제를 낸다라고 표지에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좀 몇 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냥 반복해서 써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꼭 중요한 것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죠. 우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 수익성 비율이라는 건데요. 수익성 비율은 일단 그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 문제에서 이 매출 이익률 요거는 한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출액분의 이익을 놓는 그런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또 투자액분의 이익을 놓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첫 번째가 요거예요. 매출액 총이익률. 뭐냐 하면은 어 매출액 이익률. 요거는 뭐냐면은 매출액분의 이익, 매출 총이익, 매출 이익을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매출 이익이 아니고 여기다가 뭘 넣죠? 여기다가 만약에 영업이익을 넣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죠. 여기다 만약에 당기순이익을 넣었다. 그럼 단기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요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좀 당혹하게 하는 게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 게 뭐냐면은 ROA랑 ROE에 관한 계산 문제. 우선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용어에서 요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총 자산 이익률. 요거는 순자산 이익률.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총자산은 뭐라 그랬죠? 총자산은 총자본은 그냥 자산이고 순자산은 자기 자본이고 그냥 자본이라 그랬죠.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 총자산 이익률은 리턴 온 에셋 그래서 이렇게 ROA라고도 표시하고요. 리턴 온 인베스트에서 ROI라고도 표시해요. 여하튼 ROI든 ROA든 둘 다 이게 뭐냐면은 총자산 이익률이에요. 총자산 이익률. 그럼 무슨 소리예요? 뭐죠?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할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좀 이렇게 잘라드리는데 그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이익인데 어떤 이익이에요? 요거는 순이익, 그죠? 순이익이 들어가고 밑에 뭐가 들어가? 이 총자산이 분모로 들어온대요. 그런데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어디서 나와? 요거는 재무상태표에서 나오죠. 요건 어디서 나와요? 손익계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하는 건데 요거를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알려주고 평가선 알려주고 하면 이건 완전히 거저 주는 문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지표를 준다. 요게 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에 뭐 이런 게 있어. 자, 순이익 곱하기 총 자산.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걸 넣어주게 되면 요거랑 같죠. 왜냐하면 얘랑 이렇게 소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주는 게 요게 문제야. 요게 뭐냐 하면은 매출액을 줍니다. 매출액. 그러면 요건 소거가 되니까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 순 2분의 매출액. 이건 뭐예요? 요 위에서 말하는 뭐예요? 이건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그다음에 요거 총자산분의 매출액은 매출액을 땡땡으로 나눠준 걸 땡땡 회전율이라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요. 요걸 곱한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총자산 ROA가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렇게 순이익을 총합 나눠주는데 요게 요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서 요거는 몇 번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금방 안 떠. 여기다가 똑같은 걸 넣어주면 되긴 되는데 여기다 굳이 매출액을 넣어줘야지 이게 이렇게 다른 지표로서 환산이 되는 거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뭐예요? 매출을 잘해서 영업을 잘했는지 보는 거고요. 총자산 순이익률은 뭐예요? 자산을 잘 활용을 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다 그러시는데 요거까지 지금 요거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ROE를 한번 해볼게요. ROE를. ROE도 마찬가지예요. ROE에서도 있죠. ROA처럼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문제가 이제 그거죠. 음,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파란색으로 좀 바꿔보고요. 어, ROE는 이 밑에가 에쿼티니까 뭐예요? 순자산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 리턴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순이익이 들어가면 된다고 순이익.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당기순이익이니까 PL에서 나오고 요거 순자산 자본이니까 요거는 BS에서 나와. 요걸 주고 구하라 그러면 쉬운데 요걸 요렇게 안 해주고 또 요걸 수식을 변형하는 거.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변형을 해봅니다. 순이익이 있고 밑에 가서 순자산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똑같은 거 두 개 놓고 여기다가 똑같은 거 두 개 넣으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소거하고 이렇게 소거하면은 결국은 순자산분의 순이익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를 넣냐 하면은 첫 번째에다가는 매출액을 놓고 매출액을 놓고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소거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를 넣느냐?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총자산을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총자산을 넣으면은 여기가 ROA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역시 또 총자산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그다음에 얘하고 나중에 소거가 되니까 결국 뭐만 남아요? 순자산하고 순이익. 식은 안 바뀌었죠? 식은 안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요건 수식은 정리하면 어떻게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이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전율 여기 ROA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다시 ROA 곱하기 순자산분의 총자산. 근데 우리 그거 했었죠. 우리 뭐 했었죠? 총자산은 뭐 했어요? 우리 총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었잖아요. 요게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고. ROA 곱하기 순자산 분의 부채 더하기 요건 이제 괄호를 묶어야 되겠죠? 어떻게 돼? 순자산분의 여기 뭐가 돼요? 여기 자본, 그쵸?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1이잖아. 1, 얘는 1. 이게 같은 거니까 1. 예. 얘는 1이잖아요. 색깔이 안 바뀌네. 예. 얘는 1이잖아. 1.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결국 다시, 근데 요걸 또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여기 순자산이 자본이잖아요. 그죠? 자본분의 부채가 뭐, 이게 부채 비율이잖아요. 부채 비율.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꿔줘? 다시? ROA 곱하기 1 플러스 부채 비율. 그래서 지금 요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해 두셔야지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 분석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땡땡 회전율에서 특히 뭘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땡땡 회전율에서는 이렇게 무슨 회전율이라는 게 있으면은 요 매출액을 요 땡땡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땡땡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다. 그럼 뭐예요? 회전율인데 총자산이 뭐예요?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눠주는 거. 매출 채권 회전율이다. 그럼 뭐예요?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눠주는 거. 재고자산 회전율이다. 그러면은
매출액을 재고 자산으로 나눠주는데 재고 자산은 안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라고 쓸 수가 없고 매출 원가라고 쓰는 것뿐이죠.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는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거를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문제 낼 수 있어요. 총자산 매출액과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본다라고 하면 이룰 수 있어요. 자, 매출액이 100이고 매출액이 100이고 매출액이 100이고 총자산 회전율이 총자산 회전율이 총자산 회전율이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총자산 회전율이 200%라고 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산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자산을. 왜냐하면은, 자산 나누기 매출액이 이거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자산을 가지고 또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은, 요 자산을 가지고 뭐, 이렇게 주면서, 뭐, 예를 들면은, 매출액이 100이고, 총자산 회전율이 200이고, 자본이 뭐 30일 때 부채를 구해라. 아니면 또 부채 비율을 구해라. 그럼 이건 멘붕에 빠진 결국은 뭐냐면은 매출액하고 화전율을 줬을 때는 자산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자산 알려주고 나서 자본 알려주면은 그다음에 이거 부채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50이 되겠죠. 여기가 50에 100이 돼야 200%가 될 거고 그럼 뭐죠? 자산이 50이면 자본이 30이면은 부채는 20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뒤에서 지금 저희 계산 문제 풀이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액 증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뭐 단기에서 전기를 빼서 전기를 해주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이라는 거는요,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통, 요렇게 재무상태표를 주고 나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를 줘요. 뭘 주냐면은 유동부채를 주고, 유동자산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당좌 자산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유동자산하고 재고자산을 주고 뭐 당좌 비율을 구하러 검토를 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더하기 재고자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런 식의 계산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동 비율을 구해라 그러면 저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유동 비율을 구해라 그러면 유동자산하고 요거 유동부채를 맞춰주는 거니까 어떻게 돼? 유동자산은 6만. 그죠? 그다음에 유동부채는 4만 5천. 그리고 나눠주면 133%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좌 비율을 구하라. 이렇게 표를 주고 이렇게 알아고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만약에 요거지 5만 3천, 5만 3천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5만 3천을 넣고 밑에다가 4만 5천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안 주고 이렇게 문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요걸 안 줘. 뭘 주냐면은 뭘 주냐면은 유동자산하고 유동자산하고 재고자산을 줘요. 유동자산하고 뭘 주냐면 요 재고자산을 줘요. 그럼 무슨 소리냐? 유자는 60이고 재고자산은 7이고 그다음에 유동부채는 45다. 이렇게 주고 나서 뭘 구해라? 어, 당좌 비율을 구해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두 개에서 53이라는 당좌 자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나눠주면 돼. 45분의 54. 요렇게. 요렇게 문제들이 뭐 꼬았다면 꼬은 거고 뭐 어렵게 냈다라고 뭐 이렇게 된 게 이런 정도 부분이에요. 이건 뭐, 그러니까 뭐 조금만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죠? 이건 뭐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제가 부채 비율을 물어봐라. 부채 비율. 그래서 이런 거를 주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부채가 70, 그 다음에 자본이 90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총자산 회전율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뭐 자산을 구하게 한 다음에 그중에 뭐 부채나 자본의 일부를 알려주고
부채 비율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산 문제라는 형태로 해서 복잡하게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너무 긴장하실 거 없고요. 지금 충분히 저희 교재 안에 충분히 그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문제는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데 그냥 요 공식만 그냥 일단 외우세요. 아이고, 이게 안 지워졌고, 네,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걸 다 지워버리고 이게 다 안 지워졌네. 네, 다 지워버리고 요 공식 있죠, 요거. 판매 가격에다가 Q를 곱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판매액이죠. 그건 뭐냐면 판매액은 비용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자, 뭐냐 하면은 판매액은 총 비용이다. 이렇게 놓고 요게 손익분기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판매액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판매액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되는 거고 총 비용은 이거는 변동비 더하기 고정비인데 이건 어떻게 돼요? 예, 변동비라는 거는 VC 곱하기 Q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뭐 T자 붙여준다고 T자 붙여준다겠죠? 이거는 F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만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거를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항하고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죠?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줘.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P 곱하기 Q 빼기 VC 곱하기 Q는 FC. 그러면 우리 요 Q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Q P 마이너스 VC는 FC. 그러면 Q는 뭐예요? 요 Q가 결국 무슨 Q예요? 손익분기점 생산 수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마이너스 VC분의 F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요 부분, 요 부분을 공원이익이라고 해요. 또 뭐냐면 P-VC. 요거는 매출액은 P 곱하기 Q니까 총 저거고, 총 저거니까 이걸 단위당,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단위당 공원이익이라고 하거든요. 단위당, 단위당 공원 이 컨트리뷰션 마진.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제가 뒤에 계산 문제를 풀면서 반복을 해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공식 요거 반드시 외우시고, 요거 반드시 외우시고, 요거 정의 외우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쭉쭉쭉 풀려요. 그 다음에 요 손익분기점 수량 어떻게 돼? 요 곱하기 여기다가 가격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다 곱해주면 BP 곱하기 Q 곱하기 P 해주면 이게 BPS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 판매 아,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조금씩만 반복하시면 얼마든지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손익분기점 계산 문제는 쉽게 채점 맞출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현금 분기점이라는 개념은 특히 총 고정비 대신에 총고정비 대신에 현금 지출 고정원가를 쓰는데 요거는 어,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총 비용 중에서 각각 생각하는 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산상으로 차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빼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카바를 해주면 돼요. 이 부분만 해주면 돼요. 이 부분만. 그래서 총고정비랑 각가상각비를 주고 어, 현금 지출 고정원가를 안 주면 요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레버리지도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여튼 매출이 20%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FM대로 푼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매출이 아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고정 비용이 600만 아니 총 비용이 고정비용이 아니라 총 비용이 600만 원이고 음, 총 비용이 600이래요. 그리고 고정비가 200이래요. 그럼 뭐야? 그럼 변동비가 400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게 되면은요. 되게 복잡해요. 매출액이 여기서 20%가 늘었대. 20%가 그럼 얼마가 는 거예요? 20%가 늘었으면은
20%가 늘었으면은 1200이 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야 돼요. 그러면 고정비는 그대로 200이 있을 거고, 요것도 20%가 늘니까 그럼 480이 됐다.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시려고 그러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나중에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헷갈려가지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지 마시고 제가 DOL이라는 공식을 하나 찾았거든요. DOL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출액 변화율분의 영업이익률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요거 만약에 우리가 요걸 가지고 온다고 쳐봅시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요 밑에 거 이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의 변화율은 결국 DOL 곱하기 매출액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출액이 20% 늘었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이게 20%가 되는 거고 그럼 영업이익은 DOL만큼 곱해주면 요거만큼 곱해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DOL은 더 구하기가 쉬워.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DOL을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도 계산 문제 풀어드리겠지만 이거를 요렇게 차근차근 해서 푸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DOL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어, 우선 매출액이 1000이죠? 매출액 빼기 변동비. 변동비가 얼마야? 400이죠? 400. 그럼 분모에는 매출액 빼기 영업이익이니까 매출액 빼기 영업이익이니까 총 다 빼주는 거야. 200 빼기 400이 되고 여기는 600이 되죠. 그럼 얼마란 소리예요? 1.5, 150%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쉽게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20% 올라가면은 곱하기 1.5 해주면 얼마가 나와? 30%.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풀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면은 계산 문제가 금방 간단하게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로 제가 그 문제 풀이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권에서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라는 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나라 그 경영학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는 해요. 많이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요거 5가지 평가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현재 가치는 기본적으로 큰 거 선택을 하는데 특히 순현재 가치는 저기 유입액의 순현재 가치에서 유출액의 순현재 가치를 빼니까 유입액이 많아지려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수익성 지표라는 게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나눠주는 거랬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어, 유입액의 순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순현재 가치로 나눠준 거야. 분수로. 그러니까 분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0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분모가 분자보다 커도 0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는 보통 수익성 지표가 0보다 크다라는 오류 지문을 많이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수련자 가치가 0보다 크면 채택을 하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수련자 가치를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뭐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오면 좀 너무 심한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개념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100만 원하고 10년에 100만 원이 같은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100만 원 주는 투자안하고 10년 후에 100만 원 주는 투자안이 있어. 그게 똑같은 수익인가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으면 10년 후에는 조금씩 이자라도 붙어 있는데 10년 후에 받는 100만 원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그만큼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여기다가 만약에 물가 인상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사실 10년에 100만 원은 더 가치가 작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서 요걸 풀어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수년제 같이 계산하는 거는 제가 몇 문제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하시고 특히 이제 그 수년제 가치랑 내부 수익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두 개의 투자 가치 두 개의 그 독립된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 그 각 두 투자안에 각각의 그 수년제 가치를 더한 거는 동시에 투자할 때 수년제 가치가 이게 합산원이라고 하는데 내부 수익률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웹페이지는 좀 죄송하지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탁탁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평소에는 사실 이런 문제를 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수험 강의 때 되면 한번 결국 보는 게 뭐냐면 저도 이거부터 봐요. 이거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계산 문제 풀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한번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까지 보육 지원 관리하며 창업자의 성장을 이끌어요.
열심히 공부한 그대와 함께 우리는 장보매가